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공시 분석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포스코 케미칼 각각 봐주신다고 합니다. 두 개의 종목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 영국의 UAM 개발회사입니다. 영국의 버티컬사와 이 공동 의양 협력 계약서를 좀 체결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공시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 2분기 사상 최대 또 실적을 좀 달성을 해주면서 기대감을 좀 수반해주고 있는데 실적 상승 요인과 향후 전망까지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종목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죠. 하나씩 종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이력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977년 8월에 설비됐고 1987년 5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항공기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CCTV 등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돼서 굉장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실 때 이 도심항공 최근에 또 테마로 움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길래 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먼저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회사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사와 공동 협력 의향서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당사는 영국의 UAM 체계 개발 업체인 버티컬사와 아래 내용으로 공동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에 양사가 동의했다. 이게 사실상 이 기타 경영상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이 뼈대 안에서만 발표가 되다 보니까 후속되는 내용들 좀 미비한 것 같고 투자자가 봤을 때는 그냥 공동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구나 정도로만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네. 회사는 이 기타 경영사항 공시 이후에 보도자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좀 발표를 했었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이 버티컬사와 이 도심항공 이 모빌리티죠 UAM 관련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좀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이 버티컬사가 지금 현재 이 개발 양산이 아직 확연하게 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 주문만 1,400여 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기술력을 수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이 사업 협력 부분은 단순한 어떤 협력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이 납품 이력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공동 개발 형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회사 측에서는 크게 좀 네 가지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버티컬이 개발 중인 이 4인승 에어택시에 관련된 개발 사업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요 부품을 좀 납품하는 구조. 양산 공급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요. 향후 UAM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회사에 관련된 이 사실이 이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한국거래소에서 관점에서 이게 공시 규정상에 해명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회사는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미확정 공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답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 답변과 미확정 그리고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인데 회사는 미확정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진행은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하나그룹 방산 계열의 통합 한국판 로키드 마틴 꿈꾸다 머니투데이발 보도였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7월 21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하나그룹 방산 계열의 통합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관계사와의 합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미확정 공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는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방산 계열을 통합하기 위해서
방산 계열을 통합하기 위해서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 중에 있다라는 예고편이 좀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방산 부분의 사업 부분을 합병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확정 공시가 좀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일단 이 방산 계열의 합병 여부가 사실이 아니면 뭐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미확정 답변이기 때문에 이 방산 계열 이 통합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 즉 몸집 부풀리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된 공시입니다. 네, 공시 나온 두 건의 공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연일 좀 최고치를 찍은 다음 뒤로는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최근에 뭐 증시 흐름은 지수 조정에 따른 낙폭 부분이 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전일 종가제 45,650원 기록을 좀 했었는데 최근 1분기 기조 실적도 좀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매출액은 13.7%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0.9% 좀 상승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이뤄내지 못했지만 방산 부분의 하반기 수주 회복 가능성이 실적 회복의 좀 관건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기술력을 수반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실질적인 양산에 관련된 이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에 수주로 이어지는 관련 사항들이 좀 부각된다면 이 중기 또는 장기 모멘텀 가치가 좀 충분히 수반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보는데 지금 지수 하단 부분에선 최근에 누리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6월 10일 자, 이 구간을 사실상 뭐 재료 소멸 이후에 주가 좀 급락한 것처럼 좀 보여지지만 이게 재료의 어떤 소멸 관점이라기보다는 지수 조정에 따른 낙폭 과대 현상이 사실상 이 종목도 좀 피할 수 없었던 그런데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단에서 저점 확인을 좀 해주었던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42,0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동구간에서 보유자 관점에서 43,000원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저는 지금 모아가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41,000원에서 43,000원, 41,000원에서 43,000원 구간 포트비중 5%의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3분기의 방산 수주에 관련된 사업 이익, 즉 영업손익의 확대 부분이 이 추세 전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공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주인공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1971년 5월에 설립이 됐고 2019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내화물과 생석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주요 매출처 비중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44% 정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36%, OCI가 5%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컬과 관련된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최종본에 관련된 예고편이죠.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 공시입니다. 매출액은 전기 지난 1분기 대비 20.9%가 좀 증가한 8,03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2분기 대비해선 67.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52억 원을 달성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116.2%가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2분기 대비해선 55.1%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64억을 기록했는데 1분기 대비해선 2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선 37%가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배터리 소재 사업의 이 최대 이 효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시장의 어떤 예측치도 크게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해주면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우려감이 좀 있었죠. 1분기에 사실상 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 특히 비철금속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사실상 이 소재사의 이 원가 부담을 좀 가중시키면서 손익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치를 모두 깨고
사실상 이 예상보다 좀 깜짝 놀란 좀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3분기 그리고 4, 4분기 기조에도 충분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는 실적 발표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실적 발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계열사가 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포스코 계열사보다 조금 더 볼만한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일단 실적 기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 기조가 좀 있었는지 네. 여기는 해석이 좀 없는 것은요. 어. 2분기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8월 14일까지 반기 보고서 제출을 하죠. 반기 보고서 안에서는 양극재 또는 음극재의 매출 포지션, 즉 매출의 어떤 증감 비율에 대해서 좀 잘 표기를 좀 해줬을 것인데 네. 아직 이 내용만 갖고는 어떤 사업 부분이 고르게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었지만 네. 회사 측이 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좀 밝힌 바 있었죠.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극재 투자로 단행이 됐던 이 리튬 단가가 원가 부담으로 좀 작용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판가를 바로 전이시키면서 오히려 원가 부담률을 오히려 판가를 높임으로써 영업이익을 좀 확대하는 어떤 전략적인 관점이 좀 통했던 것 같고요. 네. 양극재 사업의 이 수익성 부분에서 하이니켈 제품 비중이 91%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원가율 그리고 판가 전이 현상에 따른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두 번째, 음극재 사업 매출에 관련돼서는 이 배터리형 제품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금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려감을 깨끗이 좀 씻어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하반기에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어떤 이 경기 침체 국면 때문에 양산 대수가 좀 다소 감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좀 나오곤 있지만 저는 글쎄요, 이게 일시적인 감소 요인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소재주 관점에서는 그래도 전기차의 성장성을 우리가 감안할 때 충분한 캐파 확대에 따른 점진적인 어떤 매출 성장은 유효하지 않겠나. 회사는 지금 음극재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만 2천 톤 캐파를 2025년도까지는 32만 톤, 거의 뭐 4배 이상의 캐파를 좀 증설하는 투자를 좀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매출액 곱하기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음극재인데, 근데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원가 비중, 가장 많은 이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재는 양극재거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주력은 양극재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배터리 판매 호조는 사실상 양극재 원가 부담률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까지 네. 충분한 성장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내용들이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양새예요. 차트만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적 기대감이 좀 일단 반영됐다. 선반영 효과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성장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좀 말이 되는가? 이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큰 의문이 있습니다.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포스코 케미칼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한다면 저는 10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2023년도까지 사실상 캐파 증설했다는 관점. 우리가 단순하게 설비 투자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미 뭐 숫자가 나오는, 즉 양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낙폭 과대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보는데 네. 지수는 지금 최근에 어떤 2년간의 어떤 주가 추이 형태에서도 보더라도 지금 17만 원, 18만 원대보다 크게 하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의 사실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낙폭 과대 구간인데 실적 수반을 사상 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봅니다.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요 11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포지션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